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간호조무사 국시 문제에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출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산업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 상반기에는 치은염이나 인쇄공이다 해서 납중독을 고르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20년 하반기에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 VDT 증후군 답이 되는 문제 출제되었어요. 21년 상반기에는 산업 필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에 출제되었고요. 21년 하반기에는 대치 사례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문제에 출제되었고요. 22년 상반기에는 연마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용해야 되는 개인 보호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출제되었어요. 22년 하반기에는 작업 환경의 물리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보기 중에서 진동, 곰팡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진동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에서 학습하는 세 가지 용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산업 피로 되시겠어요. 산업 피로는 질병이 아니죠. 그리고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생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산업 피로가 쌓이게 된다면 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병은 특정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유한 환경적 요인이나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이 근로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특정의 질병을 직업병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직업병은 좀 판정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반 질병하고 구분하기가 어렵고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기 때문에 좀 판정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검진 중에서는 특수 건강검진이 유해 인자에 노출된 업무들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검진이 되실 수가 있고, 유해 인자에 따라서 주기는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이렇게 주기를 결정하실 수 있겠어요. 산업재해를 살펴보시면 업무 중에 계획되지 않은 경제적, 인명적 손실을 산업재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 산업재해의 표준 지표로 삼는 것은 도수율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작업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 살펴보시면 대치, 격리, 환기, 교육, 보호구 착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 예방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치가 되실 수가 있어요. 대치에는 물질을 변경한다든지 공정을 변경한다든지 시설 변경이 해당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냥 제조 시에 황인을 적인으로, 페인트 분무를 담그는 방법으로, 가연성 물질을 철제통에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격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이 되실 수 있어요. 격리로 저장을 한다든지 위험시설을 격리한다든지 공정 과정을 격리하는 과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방호벽이라든지 공정을 자동화해서 사람을 공정 과정과 격리하는 방법, 여기에 해당되실 수가 있죠. 환기는 전체 환기와 국소 환기가 있고요. 유해 물질을 공기를 정화하는 과정이 되실 수가 있죠. 교육은 작업 환경에서 유해 물질이 무엇인지, 환경에 대한 건강 유해성, 작업 시의 유의사항, 개선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보호구 착용은 성능 검사가 합격된 작업 특성의 적합성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올바른 착용 방법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항목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환경에서 직업성 질환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물리적 인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리적인 인자에는 소음이라든지 진동, 광선,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소음은 이명이라든지 두통, 현기증을 유발하실 수가 있고, 보호장구로는 귀마개나 귀덮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진동은 레이노 현상을 말초순환의 장애를 유발하실 수가 있고, 보호장구로 방진용 장갑을 착용하실 수가 있죠. 광선은 크게 세 가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은 소독작용과 비타민 D를 형성하고 피부의 색소 침착을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장구 보시면 차폐물을 설치한다든지 차광 안경을 낀다든지 보호 이복, 보호용 크림을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죠. 가시광선은 명암과 색채를 구별하게 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죠. 조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시력 저하, 안구 진탕증 발생하실 수 있죠. 그리고 조도가 너무 센, 너무 밝은 빛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안정 피로라든지 시력 장애 발생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에 적절한 조명 환경을 유지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하죠. 지구 기온의 근원이고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반대로 피부의 홍반이나 피부의 습진, 암성 변화, 화상, 후국성 백내장을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활동으로는 방열판을 설치한다든지 방열복,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신 작업장이 되실 수 있겠죠. 이어서 물리적 인자 더 살펴보시면, 열과 관련돼서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저온일 때 저온장애가 발생하실 수 있죠. 열경련 같은 경우는 발한, 땀이 많이 흘려서 수분과 염분이 손실됨으로 인해서 수의근의 통증성인 경련이 일어난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소금물이라든지 이온 음료 제공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열피로는 말초혈관의 운동신경의 조절 장애와 심박출량 부족의 순환부전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혈관이 너무 이완됨으로 인해서 발생하실 수 있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5%의 포도당 용액을 주사한다든지 강심제 필요에 따라서 투약하실 수 있겠어요. 열사병은 발한이 심한 상황인데 습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땀을 못 흘리고 그 열이 몸 안에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서 시상하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열이 특징적이고, 열경련과 열피로 같이 축축하거나 차가운 피부가 아니라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적이실 수가 있죠. 체온 하강을 중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저온 장애인 경우는 통기성이 적고 함기성이 큰 피복이나 방풍벽 설치하는 작업 조치를 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열성 질환 같은 경우는 고온 환경의 부적합자 배치를 피하셔야 돼요. 부적합자는 순환기의 이상, 비만, 위장장애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 환경에서는 냉방 통풍이라든지 방열복이라든지 냉방복을 입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압력 장애로는 자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죠. 가교 공장이나 터널 공사, 잠수 업무 시에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에 적절한 감압이라든지 정기검진 해당하는 거 시행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죠. 저기압 장애로는 고산병이 있죠. 그래서 비행사라든지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산소 부족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 환경 유지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다음 요인 중에서 분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은 규폐증, 선명폐증, 용적 공폐증, 면폐증, 원인 물질의 이제 분진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방 방법으로는 방진 마스크라든지 정기 건강진단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중금속으로 인한 직업병은 납중독과 수음, 카드뮴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납중독은
특징적으로 잇몸에 납선이 나타난다든지 뼈의 조혈 기능 장애, 빈혈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작업 현장은 용접공, 납 축정지 생산 작업장, 페인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공정을 밀폐하거나 배기 장치 설치하기,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착용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수은은 구내염이라든지 근육의 진전, 정신 이상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다량이 생성돼서 침을 흘리는 증상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것들 특징적이실 수가 있고요. 적절한 보호구 필요하시겠어요. 수은과 관련돼서는 미나마타병 기억하셔야겠죠. 사지마비라든지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장애 등을 일으키는 중추신경 질환 특징적인 미나마타병 되시겠어요. 카드뮴은 형광등 제조나 반도체, 자동차 및 항공산업, 살균제, 살충제, 안료, 색소, 인삼 비료에 함유되어 있어서 이런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업병 걸리실 수 있죠. 적절한 보호구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고, 카드뮴도 2타입, 2타입병 기억해 주셔야겠죠. 칼슘의 재흡수를 하지 못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보행곤란, 신장 기능 장애로 칼슘의 재흡수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겠어요. 그 밖에 작업과 관련돼서는 VDT 증후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컴퓨터 작업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죠. 눈피로라든지 안구의 건조증, 견관환 장애, 정신신경 장애 발생하실 수 있어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작업을 하고 화면과의 거리는 30에서 50cm 유지하며 눈은 정면보다는 약간 눈 아래로 위치할 수 있는 스크린을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죠. 모니터를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